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당신의 모습, 혹시 지금도 그러고 계신가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바로 일자목 또는 거북목 증후군을 유발하는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일자목의 증상과 그 해결 방안을 실제 연구 결과와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목을 되찾는데 작은 등불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일자목은 말 그대로 목뼈가 정상적인 시자형 곡선을 잃고 일자 형태로 변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건강한 목뼈는 마치 부드러운 스프링처럼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머리 무게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자 곡선은 중력의 영향을 분산시키고 머리에서 어깨와 등으로 이어지는 무게를 효율적으로 지탱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하지만 목뼈가 일자가 되면 이러한 충격 흡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유연한 스프링이 뻣뻣한 막대기로 변한다면 작은 충격에도 큰 부담이 가겠죠. 우리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뼈가 일자 형태가 되면 머리 무게가 분산되지 못하고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목과 어깨, 심지어는 허리까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일자목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흔하게 발견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 시간이 길어지고 독서나 운전 등 고정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생활 습관이 만연하면서 그 유병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죠.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약 70% 이상이 일자목 또는 거북목 형태의 경추 변형을 겪고 있으며 특히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에서 그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들도 학업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일자목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일자목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목과 어깨의 만성적인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일자목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증상을 쉽게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자목은 어떤 증상들을 유발할까요? 가장 흔하게는 목과 어깨 주변의 만성적인 통증입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뻐근하고 결리는 느낌이 들죠. 어깨가 항상 뭉쳐있고 목을 돌리거나 숙일 때 찌릿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통증은 단순히 목과 어깨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깨를 넘어 팔과 손까지 저리는 방사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목 디스크와 유사하게 목 신경이 압박받으면서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팔과 손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심한 경우 근력 약화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손 저림이 심해지면 젓가락질이나 필기, 키보드 타이핑 등 섬세한 작업을 할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두통도 일자목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특히 뒷목부터 시작해서 머리 전체로 퍼지는 긴장성 두통을 많이 호소하시죠. 마치 머리를 띠로 꽉 조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어지럼증이나 이명, 눈의 피로감, 턱관절 통증, 심지어는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까지도 일자목과 연관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뼈 주변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과 수많은 신경, 다발이 지나가기 때문에 목뼈의 변형은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전신에 걸쳐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 뇌로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들면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감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통증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즉, 일자목은 단순히 목 통증을 넘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목 증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으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목 디스크 탈출증이나 퇴행성 변화, 척수증과 같은 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척추 전반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허리 통증이나 골반, 틀어짐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난다면 조기에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괜찮아지겠지 하고 미루기보다는 내 몸의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일자목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제 임상에서 효과가 입증된 그리고 수많은 논문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해결 방안들을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일자목 예방과 개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바른 자세는 우리의 목과 척추가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고개를 너무 숙이지 않고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가 어렵다면 테이블에 팔꿈치를 고정하고 스마트폰을 약간 위로 들어 올리는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또한 의식적으로 턱을 살짝 당겨 목 뒤쪽을 길게 늘려주는 느낌을 유지하면 좋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 높이를 눈높이에 맞추고 의자에 깊숙이 앉아 등받이에 허리를 완전히 기대어 허리를 곧게 펴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발바닥은 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하고 무릎은 고관절보다 살짝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어깨는 편안하게 늘어뜨리고 턱은 살짝 당겨 목 뒤쪽이 길어지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앉아있는 자세뿐만 아니라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도 귀와 어깨, 고관절, 무릎, 발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머리 위에 책을 올려놓고 걷는 것처럼 바르게 걷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습관화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목과 어깨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척추 건강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자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목 통증이 현저히 감소하고 목뼈의 시작, 곡선이 개선되었으며 근육 활동 패턴도 정상에 가깝게 변화했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자세를 자주 점검하고 교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세를 유지하더라도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근육이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이 약화되고 경직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틈틈이 스트레칭을 통해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일자목 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스트레칭 몇 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턱 당기기 운동 친턱 엑서사이즈입니다. 이 운동은 목뼈의 시작, 곡선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거나 서서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 넣는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뒤로 밀어줍니다. 이때 턱을 아래로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목 뒤쪽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머리 전체를 뒤로 미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목 앞쪽 근육이 늘어나고 목 뒤쪽 근육이 수축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10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1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목을 지탱하는 심부 근육을 강화하고 잘못된 머리 위치를 교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목 좌우 스트레칭입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귀 위쪽을 잡고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오른쪽 어깨 쪽으로 머리를 당겨 목 옆쪽. 근육 승모근 상부와 경추 측면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도록 아래로 지그시 눌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5-20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각 방향 3회씩 반복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경직된 목, 측면 근육을 이완시켜 목의 가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셋째, 어깨 돌리기 운동입니다. 양쪽 어깨를 귀에 닿을 듯이 최대한 위로 들어 올린 후 숨을 내쉬면서 뒤로 크게 원을 그리듯이 아래로 내립니다. 마치 어깨로 큰 원을 그리는 것처럼 부드럽게 반복합니다. 10회 정도 앞으로 돌리고 10회 정도 뒤로 돌려줍니다. 이 동작은 어깨 주변에 경직된 근육 승모근, 능형근 등을 이완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컴퓨터 작업으로 굽어진 어깨를 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등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양팔을 옆으로 벌려 더블유자 모양을 만듭니다. 숨을 내쉬면서 날개뼈를 서로 가깝게 모으는 느낌으로 등 근육을 수축하며 상체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때 고개는 숙이지 않고 정면을 바라봅니다. 5초간 유지 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1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약해진 등 근육을 강화하여 목의 부담을 줄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스트레칭과 운동은 하루에도 여러 번,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틈틈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약해진 목과 등 근육을 강화하면 목뼈를 지지하는 힘이 강해져 일자목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수영이나 요가, 필라테스 등은 전신 근육을 강화하고 자세를 교정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필라테스와 요가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척추 정렬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통증을 줄이고 목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휴식과 수면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의 몸은 휴식을 통해 회복됩니다. 특히 목은 하루 종일 45kg에 달하는 머리 무게를 지탱하며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휴식 시간이라도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 환경도 일자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자는 동안의 자세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의 자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목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베개는 바로 누웠을 때 목의 시작, 곡선을 자연스럽게 유지시켜주고 옆으로 누웠을 때는 어깨와 머리 사이의 빈 공간을 채워 목뼈가 일직선이 되도록 지지해주는 높이가 적절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귀, 어깨, 고관절이 일직선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자세입니다. 메모리폼 베개나 경추지지 베개 등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베개를 직접 체험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목을 잘 지지해주는 것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목을 한쪽으로 장시간 돌리게 되어 목뼈와 근육에 심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척추를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하므로 적당히 단단한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것이 척추 건강에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자가 관리만으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른 시일 내에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만성화를 막고 더 큰 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한의원 등에서는 엑스레이나 MRI 검사를 통해 목뼈의 정확한 상태와 신경 압박 여부, 디스크 손상 정도 등을 진단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견인치료 등을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 이완을 돕습니다. 도수치료는 숙련된 치료사가 손을 이용하여 비뚤어진 척추나 관절을 교정하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도수치료는 단순히 통증 부위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세, 불균형을 개선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약물치료는 소염 진통제나 근육이 완제 등을 사용하여 급성 통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치료는 전문가의 지시 아래 약해진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증진시키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침치료, 뜸치료, 부항치료 등을 통해 기혈순환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한약 치료를 통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강화하는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한 논문에서는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를 병행한 그룹이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 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장기적인 추적 관찰에서도 재발률이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각적인 접근이 일자목 개선에 더욱 효과적임을 시사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목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고 꾸준히 팔로우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근육을 긴장시키고 특히 목과 어깨 근육을 더욱 경직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경직되면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이는 다시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일자목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평화는 육체적인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자목은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사회의 편리함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목 건강을 위협하는 자세와 습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바른 자세 유지,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 적절한 휴식과 수면 환경 조성, 그리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까지 이 모든 해결 방안들을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목은 분명히 더 건강해지고 편안해질 거예요. 마치 잘 관리된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듯이 여러분의 목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건강한 곡선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통증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현명한 습관을 통해 건강하고 편안한 목을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